국제뉴스 24의 김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숨겨진 아픔으로 남아있는 문제, 자살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실패가 아닙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지지체계의 붕괴, 극심한 경제적 빈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자살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나눔의 이축, 가치관의 혼란이 한 개인의 극단적인 한계로 몰아넣을 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자살 사망자 수는 14만 872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40.6명, 약 36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9.1명으로 OECD 평균인 약 11.1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2.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점과 최근 30대에서 50대 중장년층의 자살률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청년층의 고립, 중장년층의 경제적 위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 뒤에 숨겨진 실제 우리 이웃들의 삶은 어떨까요? 현장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실제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준석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박준석 기자입니다. 저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이웃의 신고로 극적으로 무전을 20대 청년 이재호 씨의 거주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씨는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을 겪어왔습니다. 이 씨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자살 위기자가 겪는 고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울한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없고 부모님께 손 빌리기도 미안하고 방 안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점점 여기서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집에 저려왔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재호 씨는 매일같이 이력서를 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절뿐이었습니다. 월세는 연체되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사회적 지지가 완전히 끊긴 채 재호 씨는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의 사례처럼 자살 위험군에 처한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주변에 반드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이 신호를 감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 전에 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수였습니다. 박준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사례를 보니 개인의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단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최현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앞서 본 청년의 사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재호 씨의 사례는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는 전형적인 고립형 자살 위기를 보여줍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자살을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 부재를 봅니다.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와 주거 불안정, 노인들의 극심한 빈곤, 질병, 그리고 현대사회의 이웃 간 단절 등이 결합되어 극단적인 절망감을 낳을 것입니다. 자살 위험군의 90% 이상은 자살 전 언어적, 행동적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신변을 정리하거나 극심한 무기력증을 보이거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시기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신호를 사적인 문제를 치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회복지적 대응 방안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을 시급합니다. 첫째, 보편적 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누구나 쉽게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한마음 건강검진 장려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 게이트 기법 생명지킴이 육성입니다. 복지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 이웃과 밀접한 이들이 게이트 기법을 교육해 고립된 이웃들의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풀뿌리 안전망을 촘촘히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및 생계안전 지원입니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들이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수십 배 높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함께 실업이나 부상 등 자살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제적 위기를 긴급 구제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살은 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이자 책임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고 개인에게 요구하기 전에 그들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복지뉴스 24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